네, 안녕하세요. 남미스타입니다. 오늘의 내피셜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l gobierno busca bajar impuestos para reactivar la construcción. 정부에서 지금 현재 건설업계에 있는 관련된 세금을 줄여서 이제 좀 이 건설업을 촉진시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현재 내에서는 이제 소득세, 여기 가난세, 이바 임포스토 알 체que 이 말은 뭐냐면은 소득세, 가난세에서는 소득세, 이바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임포스토 알 체que는 한국에 없는 그 수표를 발행하면은 수표를 발행한 거에 대한 액수의 0.6%를 이제 세금으로 걷어가는데 그것을 없애서 이제 좀 더 원활한 그 경제의 윤활윤을 지금 집어넣는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이제 건설업이 결국에는 그 실업자율을 갖다 내리는데 제일 좋고 빠른 그 도구죠. 돈을 풀게 되면은 건설업은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실업자로 추가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실업자율이 내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잠시 반딧불 같이 번쩍하는 거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분이 바로 현 대통령이신 마우리시오 마크리인데 도대체 마크리는 뭘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지 기사가 하나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l gráfico que explica realmente por qué Macri perdió las elecciones. 이 그래픽이 이 대통령 마크리 대통령이 왜 저번 선거 때 참패를 당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5년서부터 지금 현재 2019년 8월까지 이 첫 번째 녹색은 달러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그 시중 물가를 나타내고 있고 이 노란색은 현 그 월급 임금을 갖다 받는 것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는 542%가 올랐습니다. 달러 가격이요. 거기에서 이제 물가는 346%. 그러니까 현저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페소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달러가 확 뛰는데 물가도 같이 뛰고 이제 월급도 같이 뛰는데 임금도 같이 뛰는데 임금은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가지 못하고 달러는 더욱더 따라가지 못하죠.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때면은 그 월급 받는 돈으로 도대체 사용할 데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굉장히 삶이 퍽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4년 동안 축적해온 이 수치들 때문에 결국에는 마크리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은 중산층이 많이 표를 몰아줘서 이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결국에는 돈을 몰아주는 게 빈민촌을 좀 더 확장시키고 길을 놔주고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놔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전에는 빈민촌 내에서 뭐 물세도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내고 가스세도 안 냈는데 이렇게 길 터주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을 더 좋게 호전되게 만들어줬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당신이 이렇게 길 놓고 이거 해주면 뭐 우리는 시멘트를 먹을 수 없어. 우리는 이제 길을 놔줘서 집세로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은 더 퍽퍽해졌어.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뉴스로는 이제 브라질 뉴스인데요. 브라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이제 메르코수르라는 이제 경제 연합 국가들 중에서 메인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인데 작년에 이제 이번 연도인가요? 저 유럽 연합하고 이 메르코수르하고 같이 이제 거래를 하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유로존에서 이 거래를 오케이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의 각 국회에서 이것을 오케이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첫 번째 날에서 투표했는데 그게 꽝 무너졌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 않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브라질이 아, 우리도 이제 자유무역 체계로 이게 가겠다. 자기의 마켓을 열겠다. 거의 2억 명 이상 되는 인구한테 이제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개방적으로 이제 나가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잘만 활용한다면은 이제 한국이나 한국에서 이제 딜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현대차나 뭐 삼성, LG 이런 수출 위주로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져온 것은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거는 Diabetes, las soluciones en estudio que podrían llegar en los próximos años. 이 말은 여러분들도 당뇨병을 아시죠? 당뇨병은 우리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만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그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 당뇨병의 문제는 그 수치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효소를 매개체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당 수치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이 당이 원치 않는 데 가고 마구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혈관에 많이 붙으면은 혈관이 축소되고 이 심근경색이 오거나 뇌에 막아갖고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조용하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은 이제 눈 그리고 콩팥. 콩팥은 필터잖아요. 필터인데 자꾸만 필터가 당분으로 막히니까 결국에는 필터가 제 작용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은 아주 미세 모공이 있는데 모공을 갖다 계속 막히게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흡수하는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시력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 아니면 백내장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에 있는 치료제를 보면은 어, 디아베테스는 바로 당뇨병이고요. 당뇨병도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어요. 타입 1은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이제 췌장이 그 자기 구실을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타입 2는 결국에는 후천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거네. 이제 그것을 발생한 것을 갖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치료법이 있는지 예로 당을 갖다 이제 장 내에 우리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약을 쓰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분이 굉장히 이제 우리 장 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장 내에는 또 우리 박테리아 우리가 천연적으로 갖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그걸 갖다 이제 프로세스에서 가스를 많이 배출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속이 더불어 그 속이 안 좋고 또 가스가 많이 차니까 이제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 increase utilization 그러니까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거. 그 예로는 한 가지 그 메포민이라고 하는 약이 첫 번째 트리트먼트 라인, 첫 번째 그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좋아요. 당분을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는 곳은 당연히 근육들인데 근육에서 이 메포르민이 작용해서 이제 당분을 세포 내로 많이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당분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지만 에너지를 갖다 세포가 그거 갖다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산소를 갖다 사용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비산소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산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비효율적인 산소 방법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도 그 젖산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또한 여기 보면은 인슐린 세크레션은 뭐냐면은 우리 췌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당분이 올라가는 거겠죠.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한다 그러면은 당분이 어느 정도 안정된 선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못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쥐어 짜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분비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타입 2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이제 당뇨병이 발생하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받아야 됩니다.
그 인슐린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포르신 그러니까 이제 돼지 또는 소 이것은 이 아미노산 하나나 두 개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그 몸 내에서 면역이 생겨서 그 아미노산 하나가 틀린 것 하나나 두 개가 틀린 것 때문에 면역이 생겨서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근데 현재 내에서는 어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닌 곳에서는 거의 다 이제 레코민넌트, 휴먼 레코민넌트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 체계를 갖다 자극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키 컨트롤은 먼저 체중 조절 그리고 이 당 수치, 혈당을 갖다가 채취해 갖고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HbA1c라는 그 피 검사할 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너무 많이 이제 피에 있다 보면은 효소를 주 매개체로 하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막 달라붙는데 이 마구 달라붙는 그 농도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결국에 이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내가 그만큼 컨트롤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인슐린이 분비될 때 발생하는 그 펩타이드, 이제 아미노산 몇 개가 있는데 그거 갖다 재서 도대체 얼마나 우리 몸이 아직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지를 갖다 보게 됩니다. 당뇨병은 굉장히 조용하게 아주 서서히 만성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조리 건강을 갖다 다 유의하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약주 약간 덜 드시면서 몸조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